비폭력 대화를 활용한 공감 수업, 관찰, 느낌, 욕구, 부탁으로 솔직하게 표현하기 중 욕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과제도 정리하며 수업을 듣고 정리한 내용을 사진 찍어 올리는 것입니다. 관찰, 느낌, 욕구, 부탁 중 오늘은 욕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욕구란 사전을 찾아보면 무엇을 얻거나 무슨 일을 하고자 바라는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혹은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욕구는 그 순간 우리가 원하는 것이며 우리의 어떤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평소에 그 욕구를 의식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욕구를 의식하고 나의 욕구, 내가 원하는 것을 표현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퇴근 후 선생님이 집에 갔는데 딸의 양말, 가방, 공책이 여기저기 놓여져 있었습니다. 화가 난 선생님은 선생님에게 중요한 욕구를 표현하지 않고 딸에게 소리를 지르며 넌 왜 이렇게 게으르니? 언제 처리될 거야? 라고 소리칩니다. 그때 선생님의 욕구를 추측해 본다면 힘들게 일하고 돌아왔으니 휴식, 수면, 편안함 혹은 집안일을 딸이 도와줬으면 하는 그 도움일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선생님이 필요한 선생님의 욕구를 표현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선생님의 어떤 느낌에 취해 상대를 비난했어요. 결국 딸아이는 또 잔소리를 한다고 문을 꽝 닫고 들어갔답니다. 결국 선생님은 어떤 편안함, 휴식과 같은 선생님의 욕구를 이루지도 못하고 오히려 딸과의 관계가 망치는 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죠. 아마 이러한 일은 여러분의 집에서도 자주 벌어지는 일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재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은 충족되지 않은 자기 욕구의 비극적 표현이다. 그러니까 내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것을 아주 슬프고 괴롭게 표현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네요. 이것은 다시 말해 불쾌한 느낌이 들 때 상대를 비난하고 공격하기 전에 나의 욕구를 알아채고 상대에게 내 욕구를 표현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소 우리 마음을 들여다본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욕구 찾기는 좀 찾는 익숙해지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께 그 욕구 목록이나 느낌 목록이 나와 있는 카드를 받아본 적이 있죠. 그 카드를 아마 나중에 나눠주실 텐데 어떤 느낌이 올라올 때 그 욕구 목록이나 느낌 목록을 보면서 찾는 연습을 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욕구의 특성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구는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만 욕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그가 중요시 생각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욕구를 알아채고 또한 상대의 말 뒤에 있는 상대방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잔소리가 많은 부모님, 여러분들은 잔소리를 들을 때 어떤가요? 좀 자유로움의 욕구가 강한 친구들은 그 잔소리가 아마 더 듣기 싫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잔소리는 그 뒤에 어떤 욕구를 숨기고 있을까요? 네, 나를 괴롭히려고 그러시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선생님도 엄마가 되어보니 어떤 때 잔소리를 하냐면 자녀의 바른 성장에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클 때 이렇게 잔소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자, 이제 잔소리를 듣기 싫었던 친구들은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가만히 그 욕구를 들여다보니 어떤 느낌이 드나요?
짜증을 내며 문을 꽝 닫고 들어가고 싶은가요? 아니면 혹은 부모님의 마음을 알았으니 내 마음을 전해보고 싶은 그런 대화를 시도해보고 싶진 않나요? 실제로 자신의 욕구를 알고 표현할 때, 그리고 상대의 욕구를 알아챘을 때 상대방과 더 소통하고 더 잘 연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학생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때 너한테 뭐가 중요했니? 라는 질문을 많이 하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게 해요. 그러면 서로 이해를 하면서 해결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욕구의 또 다른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느낌 부분에서 한번 다뤘던 내용인데 욕구가 충족되었는지는 느낌으로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지금 내가 느끼는 느낌이 긍정적인 느낌이라면 내가 원하는 욕구가 충족되었고, 지금 내가 느끼는 느낌이 부정적인 느낌이라면 나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구나라고 알아차릴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중요한 것은 느낌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구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불쾌한 느낌을 느끼고 있는데 그것이 상대의 책임이 아니라 나의 책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정말 그러한지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부모님이 두 분 모두 늦게 퇴근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때 나의 욕구가 나는 자유로운 것이 좋아 라면 그 전화가 행복한 느낌을 불러올 것이고, 그때 나의 욕구가 보호받고 돌봄받는 것이라면 아마 그 전화를 받는 순간 두려움이라는 느낌이 떠오를 것입니다. 선생님의 어떤 예를 듣고 나니 나의 느낌이 나의 욕구 때문에 발생한다, 내 책임이다 라는 것이 조금 공감이 가나요? 부정적인 느낌이 들 때 나한테 이것이 중요해서 그런 느낌이 들었구나 라고 잠시 생각을 한다면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고 나의 욕구를 충족할 방법을 여러 가지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욕구를 찾고 표현하는 연습을 해볼까요? 네. 솔직하게 표현하기 단계인 관찰, 느낌, 욕구, 부탁 중에 관찰, 느낌, 욕구까지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찰은 자극이 되었던 사건을 카메라로 찍듯이 객관적으로 표현해라 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딸의 양말과 가방이 퇴근을 했는데 거실 이곳저곳에 놓여 있을 때, 느낌은 그때의 느낌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 엄마는 지치고 답답했어. 그리고 그 느낌 뒤에 있는 욕구를 말합니다. 그때 내게 중요했던 것. 일하느라 에너지가 부족해서 가족들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했기 때문이야. 최근에 부정적인 느낌을 준 경험을 두 개 떠올려 각각을 관찰, 느낌, 욕구로 한번 표현해서 공책에 적어 봅시다. 네, 적고 난 후에는 이 적는 과정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 지금의 내 마음이 어떤지도 한번 적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을 짧게나마 해봤는데요. 아직은 욕구라는 말도 어렵고 욕구를 찾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연합니다. 선생님도 처음에 배울 때 많이 어려웠고 지금도 그래서 많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등교 수업 때 강사 선생님들과 실제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좀 더 쉽게 나의 욕구,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겠죠?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